오늘은 주한미군 철수 담론과 또 주한미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이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그에 대한 태도가 국가안보에 대한 태도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방위분담, 지소미아 등 최근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그의 궁극적인 이슈는 과연 공산화 통일이 될 것인가, 한미동맹이 붕괴될 것인가, 이곳 가장 직접적인 사안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 여부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라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둘째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직접적이면서 실질적인 주제로서 주한미군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철수되어야 하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시각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미동맹은 유지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공격하는 일도 없다는 시각입니다. 반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북한은 핵무기 공격으로 위협하면서 적화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산화 통일, 즉 국가 폐망의 전 단계가 주한미군 철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세 가지 저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집단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정말 바라는 사람입니다. 공산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자주국방은 물론이고 자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집단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진 않지만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알지만 미국이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를 주장하게 되면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자주성과 권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막연한 동조자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의 논리나 후과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자주 등의 막연한 감정을 주장하거나 또는 철수 주장이 대세거나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져서 자주 또는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반대론자로 인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은 언제나 도덕적 우위를 가지면서 토론에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동기생 회식의 2차 가기에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1차는 대부분 즐겁게 끝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몇몇이 바로 2차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가자 하는 것이 가장 동기에도 높고 또 호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차를 가지 말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를 가지 말자는 사람으로 인해서 2차를 가자는 사람은 항상 도덕적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2차를 가지 않게 된다면 이 사람은 동기생들한테 돈도 들이지 않고 자신이 가장 동기가 높고 호기가 있다고 입증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 그러다가 2차를 실제로 가버리면 이 사람이 돈을 내거나 아니면 분담을 해도 상당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리 철수를 주장해도 실제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국가의 애국적이고 자주를 중시하고 국가의 자존감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중점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적화 통일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데요.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보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다음에 남한으로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7.1 전쟁 계획 등을 수립을 해서 적화 통일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질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28만이라는 숫자를 무시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반도는 산악지역이라서 인구의 수가 차지하는, 군인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또한 북한이 전쟁을 발발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경우 단기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정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은 20만 정도의 특수전 부대를 정예화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이 한국에게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거나 실제 어느 도시에 핵무기를 공격을 가해서 한국이 혼란한 틈에 기습 공격을 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공산화될 것이냐, 이것을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쿠르드족 이 미군 철수로 인해서 터키의 공격을 받고 근거지를 상실하면서 자체의 꿈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쿠르드족 내에서도 아마 미군과 같이 함으로써 간섭받는 게 싫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이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미국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이 상황은 다르게 됐고 결국 쿠르드족은 미국이 떠난 다음에 터키 공격을 받아서 지금은 시리아와 러시아의 이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한국이 요구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까? 미국도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이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미국은 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중국 봉쇄에는 한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한국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주둔비 지원 등을 받는 혜택도 적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철수 시의 위험입니다. 미국은 국력이 커서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해서 다시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력이 작기 때문에 미군이 빠져나가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그 받는 피해가 너무너무 크고 국가의 전망을 좌우해야 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경우에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1992년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필리핀 경제는 추락하게 되었고 이제는 중국이 미군이 주둔하던 수익만 근처에 있는 스프레틀리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남북한의 전쟁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에 상당히 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군사력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고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쟁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최초에는 필리핀처럼 되어서 경제가 망가지다가 그 다음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북한의 핵 위협 또는 핵 공격하에 놓여서 히로시마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베트남처럼 돼서 북한한테 우리가 병합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사항 중에는 이제 주한미군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그 가치로서 가장 큰 것은 인계철선이라고 합니다. 트립 와이어라고 그러는데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면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군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미국의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군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개입을 바로 트립 와이어처럼 촉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배들이 서울 북방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두 번째, 주한미군은 유사시에 대규모 미국의 증원군이 투입되는데 그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증원군을 투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군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한미군 주둔 자체로서 한국의 어떤 경제적 안정, 국가 신인도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외국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네 번째로 주한미군은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규모는 작지만 첨단의 미국 장비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한미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의 전력도 만만치 않고 또 본국으로부터도 다양한 전력이 올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장비 대체 시의 비용을 평가한 그 연구 결과가 몇 개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데 그 가치가 얼마냐. 사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 위에 장비 가치만 볼 때도 대체적으로 뭐 국방부에서 국감 자료로 2008년도에 제시한 자료도 있고요. 또 통일연구원, 그다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03년이나 2006년도에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비 가격은 한 200억 원, 예를 들어서 20조 이상이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 한국이 대체한다고 본다면 대략 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 즉 현재 3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대학에 근무했던 어떤 교수가 종합을 해서 발표한 사항인데요. 권현철이라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주한미군의 증원전력 가치만을 한번 평가해 본다면 우리 한국 돈으로 120조 원이 넘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에 비해서 5배 내지 6배의 이제 그 가치를 갖고 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주한미군이 무서운 겁니다. 아마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현재의 주한미군 가치는 이보다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한미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동업과 한번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본금을 100억을 가진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회사 규모를 크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 900억의 B회사와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업을 통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속하는 A회사는 단독으로 할 때보다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B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A회사 주주 중에는 B회사와 동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또 동업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도 있으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상충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B회사와 단절하자는 A회사 주주 중에는 우리가 동업을 파기한다고 주장해도 B회사가 상당한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업을 파기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A회사의 권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주적이고 또 이제 자기 회사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을 확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지 기반도 점점 넓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B회사가 동업을 파기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논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회사가 어느 순간 참다가 동업을 파기하기로 하고 철수하기로 한 순간 A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면서 바로 제 생각에는 다른 대형 회사한테 합병당하게 되고 A라는 회사는 정체성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A회사의 상당히 객관적인 그런 주주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하는 주주를 지지하고 어떤 말을 하는 주주들을 반대하겠습니까?
자존심은 조금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망하거나 개인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국가가 패망하는 것은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참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안보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전지계를 강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꿔 타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한 시기에는 가급적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현상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이 선현들의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해서 핵무기를 수십 개를 갖고 있고 수시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이 없어질 때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이고 만전지계이며 또 성숙된 그런 민주 시민의 의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과 일본에도 미군이 있습니다. 이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우리처럼 자존심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선조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자 할 때마다 미국에 쫓아가서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바보라서 우리보다 훨씬 못 배워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선이고 신중한 이 판단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한 덕분에 지금 우리는 G20에 속한 경제대국을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이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젊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에서 단정이나 도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 단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6.25 전쟁 때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더라도 바로 반격해서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 때문에 우리는 대비하지 않았고 우리가 후퇴할 때 그 국방장관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안보는 만전지계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천천히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한미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